알코올 중독이 인간사에서 끊이지 않는 이유. 193. 그리스 신화에서 식물, 포도주, 도치, 갈등과 광란의 신은 디오니소스다. 그리스인들에게 술은 식물의 정수라는 점에서 휘하 동일시되어 생명 또는 불멸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술을 연금술에서 불과 물이 결합한 생명의 물이라고 보았다. 상반되는 것의 결합일치를 상징했다. 창조와 파악의 두 가지 상태를 모두 가지는 남성과 여성, 능동과 소동을 나타냈다. 또한 술은 일상적인 인식의 해방을 상징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술을 찬양했다. 그들은 취하지 않고서는 신들의 세계와 접촉할 수 없다고 믿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 또 즉 술로 인해서 앙양된 기분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래서 술은 앞편 마리아나와 함께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약물이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술로 인한 폐해의 역사도 길다. 특히 알코올 중독은 고대로부터 잘 알려진 정신질환이었다. 그리고 알코올은 역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이었으며 알렉산더도 포금을 하고 33세에 요청하고 만다. 또한 고대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대부분에서 포도를 경작했는데 포도주의 양산으로 인해서 상류층과 황제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폭증이라는 사회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초기 로마 황제들이 포갑의 실정은 또 알코올 중독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알코올 중독의 문제는 계속해서 전파되면서 감소되었으나 중세에서는 서도원에서 포도주의 제조가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래서 성직자들 사이에서 음주 문제가 심각하게 퍼지게 되었다. 중세에는 알코올 중독은 상류층의 문제였으나 이후에 하류층까지 퍼지게 된다. 이유는 바로 증류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5세기 영국에서는 하류층까지 알코올 중독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 알코올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초에 이르러서다. 물론 지금도 알코올 중독을 질병으로 보지 않은 것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알코올 중독이라면 매일 다량의 술을 마시고 근단 증상으로 인해서 손과 몸을 떠는 극심한 경우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의 진단은 금주 패턴이나 양과는 병역은 관련이 없고 심리적인 또로 사회적인 장애를 얼마나 동반하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가정과 자신의 일에 얼마나 장애를 보이는지에 따라 알코올 중독의 진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알코올 중독은 왜 생기는 것일까?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조금씩 갉아먹으면서도 알코올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알코올이 사람의 기분을 들뜨게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알코올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스피리투스, 영혼이라고 보았다. 알코올을 통해서 영혼과의 합의를 바라는 이유에서였다. 알코올이 심지 않은 사람들 보면 평상시에는 의기소침하고 매우 얌전하고 조금은 우울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다. 이들은 평소에는 남들로부터 받는 소소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또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속으로 자신이 항상 남들로부터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열등감과 의기소침한 감정을 술의 힘을 빌려서 푸는 경우가 많다. 술이 가져다 주는 기분의 들뜸은 평소에 움츠리고 억눌렸던 감정을 벗어나 자신감을 갖게 한다. 또한 이들은 사랑의 대상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가 많다. 평상시 주변 사람들이 잘해 주어도 이들은 공허함을 느낀다. 이런 감정은 서로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보면은 명확해진다. 디오니소스의 어머니는 제우스의 아내인 헤리의 저주로 죽게 된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손에서 자란다. 이로 인해서 디오니소스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평생을 보내게 되고 결국 어머니 세멜레를 구하기 위해서 저승까지 간다. 어머니 없이 자란 디오니소스의 공허감처럼 알코올 중독자들은 어떤 어린 시절부터 채워지지 않은 자신의 정신적인 갈증을 술로서 풀려가는 경향이 있다. 결국 이런 심리적인 의존 상태는 알코올의 만성적인 복용으로 이어지게 되고
만성적인 복용은 다시 신체적인 의존 상태가 되어 술을 끊기 어렵게 한다. 술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술을 끊은 후에 생기는 불쾌감, 우울감, 또 신체적인 피로감 등을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고 다시 술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술 취한 다음날 해장술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술을 찾게 되는 이유인 것이다. 디오니소스는 영혼과 활력, 기존에 억압된 가치관을 허무는 술의 신으로 추앙을 받았지만 또한 관계와 폭력의 신이기도 하다. 또 이면에 또설인 관계와 폭력은 바로 술의 배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디오니소스가 관계와 도치, 폭력의 신이라고 한 이유는 또 그가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의 강난 상태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디오니소스를 받게 얻은 리쿠르고스 왕은 도끼로 아들을 죽이면서 자신은 포도나무를 자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프로이토스 왕과 미니아스 왕의 딸들은 디오니소스를 박대하고 미쳐서 광란 상태에 빠진다. 이것은 알코올이 직접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광증을 의미하기도 한다. 술은 사람의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폭력성과 광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또 디오니소스의 저주에 의해 광증은 바로 알코올 중독, 금단 선망을 보여준다. 알코올 중독 경우에 오랫동안에 술을 먹게 되면 알코올 금단성 선망 상태에 빠지게 된다. 알코올 금단성 선망 상태에서는 자기 몸에 벌레가 기어오는 것이 보이거나 방 안에 누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환각이 보이기도 한다. 이 상태에서 리쿠르고스 왕처럼 가족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알코올 중독은 자기 파괴적이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생각해도 무방하다. 자살 가정만이 일으키는 정신질환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울증, 조현병, 알코올 중독이 그것이다. 이런 알코올 문제에도 불구하고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마이너스의 무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양복장이와 구두장이 동화를 통해서 새기는 IMF의 교훈. 그림 동화집에 양복장이와 구두장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양복장이와 구두장이 우연히 만나서 동행을 하게 된다. 양복장이는 매우 명랑한 성격을 가졌으며 돈이 생기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사람. 반면에 구두장이는 매우 욕심이 많고 준비성이 철저한 성격을 갖고 있고 이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양복장이는 돈이 있으니 언제든지 음식을 사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떠났다. 심지어 일주일치의 빵을 갖고 떠나는 구두장이를 놀리기까지 했다. 들은 점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음식을 살 수 있는 곳은 전혀 없었다. 배고픔에 지친 양복장이는 구두장이에게 음식을 달라고 사정할 수밖에 없었다. 평소 양복장이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구두장이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빵을 주는 대신에 양복장이의 눈안을 도려내겠다는 것이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구두장이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눈을 팔아서 빵을 얻어 먹었다. 그러나 양복장이는 다시 배고픔이 찾아오자 또 다른 한쪽에 눈을 구두장이에게 팔았다. 결국 장님이 된 양복장이는 그제 자신의 경선함을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눈이 없는 양복장이는 더 이상 양복을 지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구두장이는 장남이 된 양복장이를 버려두고 혼자서 길을 떠났다. 혼자 남은 양복장이는 우연히 사형을 당한 시체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된다. 오늘 밤 말이지. 사형대에서 떨어질 이슬 방울이 있을 텐데 그 이슬로 얼굴을 씻으면 어떤 장님에게서도 눈이 새로 생긴단 말이지. 이 말을 듣게 된 양복장이는 이슬을 손수건에 묻혀서 자신의 눈구멍이 되었다. 그러자 눈이 점차 자라나기 오기 시작해서 다시 앞을 볼 수가 있었다. 이 동화에서 양복장이의 태도는 IMF 한 버전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다. 양복장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적극적인 인물로 나온다. 하면되는 가치 아래서 기치 아래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노력하면 모든 것이 실현이 되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 배급을 달성, 88 올림픽 등 모든 것이 숨가쁘게 진행되었고 모두가 앞만 보며 쉼없이 내달렸다. 그리고 결과도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모두가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를 하기 시작했다.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출 주도 정책은 우리 사회의 원리 원칙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것은 고지식하고 뒤떨어진 것이라고 간주되었고 빨리빨리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적당이라는 의식은
적극적인 판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장관 계획은 별로 정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길어야 5년이나 미래를 내다보면 그만이었다. 왜냐하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말해주듯이 우리의 미래는 단지 지금부터 5년 이후에 모든 것이 판가름한다고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지나친 낙관적이와 즉흥적인 사고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 양복장이는 매우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곳으로부터 주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가진 것을 흥청망청 모두 써버렸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언제나 일감이 밀려 있었기 때문이다. 선재주가 뛰어난 우리나라 국민도 뛰어난 솜씨로 무엇을 하든 죄지로 인정받았으며 일감은 영원히 밀려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현대와 함께 일기 시작한 전국 토지 개발 바람으로 인해서 무비 도식하고도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 버는 돈, 눈먼 돈은 결국 오래 머물지 않는다. 이런 돈은 쉽게 유흥거로 들어갔고 돈은 돌고 돌아서 일부교층 큰 돈을 벌어들였다. 이런 다시 반상의 구별이 없어진 현대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구분이 이어졌다. 있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고가의 물건을 소유하고 자식들을 지금부터 해외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다. 이런 문화는 전 국민에게 쉽게 확산되었다. 왜냐하면 생애를 정시하고 지고 사는 것을 참지 못하는 우리의 정서 때문이다. 온 국민은 겉으로 보이는 삶을 위해서 수입을 초과하는 소유생활을 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방송 매체는 부추겼으며 정부는 장밋빛 꿈을 제시했다.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결국 1997년 말 우리는 외화를 탕진하고 IMF 사태를 맞고 말았다. 마치 돈을 잃은 양복장이처럼 많은 것을 잃게 되었다. 미국과 일본 자원의 유입과 수입선 다양한 해체로 있는 무차별적인 일본 상품의 유입과 그로 인해서 이월 국내의 전자산업의 초토화가 눈앞에 닥쳐왔다. 또한 자원시장의 완전 개방은 우리의 우량 기업들을 외국 자본이 헐값에 새 사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결국 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 내몰리며 생계를 위협당했다. 그러나 이런 위기는 우리에게 몇 차례의 경고를 주고 씌우기 시작했다. 영이 말한 동시상의 원리에 따르면 어떤 사건은 그 사건의 당사자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 우리는 지나가는 사건들을 살리며 대형 사건들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를 읽어야 한다. 삼풍백화점의 붕괴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백화점은 사실 우리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축소판이었다. 백화점은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 이외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다. 삼풍백화점은 붕괴를 맞이하고 있었으며 근처에는 고급 아파트가 들어선 강남의 노른자의 땅에 있었다. 삼풍백화점은 바로 우리가 쌓아올린 허영의 멸티함이었다. 그런데 이 백화점이 법 권력 보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가 쓰러진 것이다. 경거에 하는 백화점이 일순간에 쓰러진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머리 위에 성을 쌓아올렸던 것을 IMF가 일어나기 몇 년 전에 경고하는 것이었다. 또한 동아의 양복 장인은 다시 눈을 뜨게 된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데 바로 자신의 돈을 잃고 난 다음이다. 그는 장님이 된 뒤에야 내면의 길을 이어야 된다. 비록 장님이 되었지만은 오히려 진리를 보는 눈이 생긴 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뒤에 사형대에 떨어진 이슬로 다시 현실의 눈을 찾게 된다. IMF 한판은 장님이 된 한국장애의 처지처럼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다. 대장실에서 사태 이전보다 못한 경제생활, 전 국민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양국장애가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떴듯이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원리 원칙대로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파국도 처절하게 경험했다. 양복장애가 눈을 뜨게 되는 사형대의 이슬은 바로 죽음을 상징한다. 여기서 죽음은 과거의 사고, 행동, 습관이 죽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사고가 죽고 여기서 새로운 눈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IMF는 우리로 하여금 성장 일변도의 과시적이며 적당주의적인 사고를 버리고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도록 눈을 뜨게 한 계기가 된 것이다.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런데요.